분갈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몰라도 돼요. 안녕하세요, 식물선도부입니다. 여러분들, 막상 분갈이 하려고 하면 막막하고 어렵진 않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분갈이 할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화분에서 식물을 분리하는 것부터가 익숙하지가 않았고요. 정말 분갈이 하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분갈이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정말 제일 쉬운 것이 바로 분갈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화분들을 어떻게 분갈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모르는 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분갈이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이 공식을 알고 계신 다음에 응용해서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식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거예요. 초분류, 목분류, 그리고 선인장, 이 세 가지로 식물을 분류하면 끝입니다. 이 분류에 따라 각각 흙을 다르게 배합해 볼 거예요. 물론 예외는 항상 존재하죠. 예외는 영상 마무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본류. 초본류는 풀 같은 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키우시는 식물의 대부분이 초본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본류라는 것은 목질화되어 있지 않고 잎과 줄기에 물이 많은 애들을 뜻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분류입니다. 자, 목본류는 나무 같은 애들을 의미해요. 이렇게 목대나 줄기가 딱딱하게 누가 봐도 나무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물을 그다지 많이 먹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인장류입니다. 자, 선인장은 다육이도 포함을 할 거예요. 선인장이나 다육이는 다른 애들보다는 비교적 구분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식물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이러한 식물들에게 적합한 흙을 배합해 봅시다. 먼저 초본류는 그냥 시중에 팔고 있는 배양토 아무거나 사다가 쓰시면 됩니다. 다이소든 어디서든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다 좋습니다. 다만 성분 중에 코코피트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것을 구매하시고 배합 비율이 써있지 않은 흙만은 구매하지 마세요. 그렇게 초본류는 시중에 파는 일반 배양토 아무거나 사다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목분류 같은 경우는 일반 배양토에 펄라이트 또는 이런 마사를 좀 더 섞을 거예요. 한 30% 정도 더 섞을 겁니다. 왜 섞냐면 흙 속에 있는 공기의 층을 더 많이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펄라이트나 마사 대신 난석도 괜찮습니다. 다만 휴가토라는 난석만 쓰세요. 그리고 바크는 절대 쓰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크는 난 종류에 쓰는 것 말고는 절대로 화분에 넣지 마세요. 목본류를 분갈이할 때 흙을 배합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30%가 펄라이트나 마사라고 했죠. 이렇게 큰 통을 먼저 준비하시고 여기에 모종삽이나 컵으로 배양토 하나, 둘, 그리고 마사나 펄라이트 하나. 참 쉽죠? 선인장은 물이 정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사에만 심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사는 보습력과 보비력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보습력은 습기를 갖고 있는 성질이고 보비력은 비료를 갖고 있는 성질인데요. 보통 물을 줄 때 비료가 물에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흙에 보비력이 있으면 비료를 꽉 붙잡고 있는 성질이 있어서 물이 다 내려가고 난 후에도 식물이 뿌리로 물을 마실 때 영양분을 이 흙에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사는 그냥 돌이라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다육용 전용토가 따로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시고요. 자, 이제 식물과 그 식물에 적합한 흙이 준비가 되셨나요? 자, 이제는 화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화분이 좋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토분을 고르세요. 토분은 숨을 쉰다고 하여 과습의 위험을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분에는 곰팡이가 생긴다는 사실을 꼭 알고 분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곰팡이 생겼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 화분 크기는 어떠한 게 적당할까요? 그 전에 먼저 분갈이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화분의 크기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분갈이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화원이나 꽃집에서 이렇게 분갈이 되어 있지 않은 식물을 사와가지고 그저 옮기고 싶다면 화원에서 사온 이 플라스틱 화분이 딱 맞게 들어가는 화분을 고르세요. 다만 분갈이 후에 식물이 너무 잘 자라면 곧바로 큰 화분에 분갈이 해줘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분갈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식물이 많이 컸고 뿌리도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아서 분갈이를 하려고 하신다면 지금 화분보다는 무조건 큰 화분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도 현재 화분보다 크지만 너무 크지 않게, 그리고 너무 깊지 않게 그렇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너무 깊으면 아래쪽 흙은 뿌리가 자랄 때까지 마르지 않아서 물이 계속 고여 있어가지고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깊지 않게 이렇게 쏙 들어가서 위로 조금 여유 있는 정도. 왜냐하면 아래로 마사가 깔리고요. 그 위에 흙이 조금 깔리고 그 위에 식물을 놓고 식물 위에 흙이 살짝 또 깔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깊게, 하지만 너무 깊진 않게. 이건 분갈이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갈이 하고 나서 위에 이 정도 부분은 항상 남겨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준비물은 깔망, 그리고 화분 아래 배수층을 만들 입자가 큰 마사. 이렇게 이 두 개만 더 있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 화분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중대품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이 작은 식물들을 분갈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먼저 깔망을 까시고요. 그 다음에 마사를 깔아줍니다. 이 마사를 깔 때는요, 그 두께가 너무 두껍지 않게, 하지만 너무 얇지 않게, 그냥 물 줄 때 배양토들이 밑으로 빠져나가거나 흙으로 이 구멍을 막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깔아주셔도 됩니다. 너무 화분이 작다 그러면은 마사를 깔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배수층을 어느 정도 만들어줬으면 그 위에 흙을 조금 깔아주세요. 그 전에 화분에서 식물을 한번 빼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목대를 붙잡아 주시고요. 손바닥을 여기 화분의 위쪽 있죠? 여기를 이렇게 대주세요. 그리고 잔뿌리를 최대한 안 다치게 하면서 빼내는 겁니다. 자, 화분에서 빼낼 때에는 무조건 뒤집어서 빼야 돼요. 흙쪽이 무겁기 때문에 그냥 위로 이렇게 쫙 빼서 올리면 뿌리가 다 뜯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기울이면서 살살살 빼주고 그 다음 손으로 받치고 그 다음 뒤집고 빼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기울였는데도 잘 안 빠진다면 옆에를 이렇게 누르시고 밑부분도 눌러주시면 잘 빠질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빠진다 하면 이렇게 밑에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많을 때에는 처음에는 계속 눌러가면서 살살살 이렇게 빼주다가 또 너무 안 빠지면 가위로 밑에 엉킨 부분만 조금 잘라줄 거예요. 원래는 뿌리를 이렇게 잘라주면 몸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온 뿌리들은 이미 나와서 마른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도 크게 몸살이 오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뿌리를 조심해서 식물을 빼내야만 합니다. 혹시 목대가 약하거나 이러한 달기 같은 가지가 약한 애들은 이렇게 손으로 화분 위에를 완전히 밀착을 시키시고요. 그대로 확 뒤집으세요. 목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내 손바닥에 전부 다 쏟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얇은 플라스틱이 아닌 기존에 키우던 화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화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서 빼내셔야 합니다. 흙이 잘 안 빠지면 플라스틱은 눌러가면서 빼면 되지만 이렇게 단단한 건 눌러지지가 않아요. 그럴 땐 젓가락을 갖고 오셔서 이 안쪽 흙에서의 겉에 부분, 이 부분을 계속 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집어 가면서 빼시면 잘 빠질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잘 안 빠진다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우리가 깔망을 깔아놨잖아요. 이 깔망 부분을
젓가락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쑥 밀어주세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잘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내도 정말 잘 안 빠진다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화분을 깨셔야 돼요. 잘 안 빠진다고 해서 물 위에서 빼다가는 식물들의 잔뿌리가 다 뜯기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몸살은 100%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입구가 좁아져서 잘 안 빠지는 화분이 있다면 무리하게 빼지 마시고 그냥 깨버리세요. 뿌리가 이렇게 퍼져 있어 가지고 잘 안 빠질 텐데 무리해서 빼다가는 잔뿌리가 다 나가고 식물들에게 몸살이 옵니다. 그래서 화분을 고르실 때에는 꼭 위로 이렇게 좁아지는 화분은 절대로 고르지 마세요. 뿌리가 많아지면 무조건 깨버려야 되는 화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화분에서 식물을 빼냈으면 이제는 흙을 되도록이면 털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꺼내다가 툭 털어지는 건 괜찮아요. 또한 이렇게 뿌리가 없는 쪽을 살살 손으로 눌러보시면 이렇게 부서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엉켰다고 풀어주시거나 잘 털리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흙을 털어줄 경우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뿌리들이 계속 뜯겨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식물에게 몸살이 오겠죠. 자, 만약 이거 뿌리 뭐 이렇게 만지고 하는 건 난 너무 무섭다, 잘 모르겠다 하실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분갈이할 화분에 넣어주세요. 좀 두려워가지고 흙을 털지 않고 바로 넣으실 거라면 식물과 조금 어울리지 않더라도 쏙 들어가는 큰 화분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잘 키워서 이 화분에 맞추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금 더 큰 화분에 이제 그냥 심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화분들에서는요, 조금 큰 화분을 심었다고 해가지고 과습이 그렇게 쉽게 찾아오진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시면 당연히 몸살난 애들도 케어가 가능하시고요. 작은 화분에 마구마구 우겨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뿌리를 자르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초보분들은 잘 모르니까 절대로 뿌리를 건드리지 마세요. 자, 이제 이렇게 기존 화분에서 꺼낸 식물을 이제 아까 흙 좀 깔아둔 화분 위에 올려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올라올 겁니다. 너무 높이 올라왔다면 아까 밑에 깔아둔 흙이나 마사를 조금 덜어내 주시고요. 그렇게 덜어내 가면서 다시 올려놔 보고 높이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식물이 기울여지면 안 돼요. 일단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 화분하고 식물하고 같이 밀착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 옆에 흙을 계속 채워줍니다. 공간이 너무 없으면 손가락으로 옆을 채우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에는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또다시 채워줘서 눌러주고 또 채워서 눌러주고, 하지만 너무 꾹꾹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너무 다져지면 물도 잘 못 먹고요. 공기층도 적어지니까 뿌리가 잘 뻗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 누르시고 이제 옆이 다 흙이 차올라왔으면 위쪽으로 흙을 약간 덮어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살살살 다져줍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위에 이렇게 흙을 얼려놓고 다진다고 해서 꾹꾹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손끝으로 뚜둑뚜둑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 손가락의 압력으로 이 식물의 안에 있는 잔뿌리가 다 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몸살이 오겠죠. 그래서 그냥 살살만 다져주시고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져지길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제 물을 줄 건데요. 물을 왜 바로 주냐면 제가 아무리 흙을 잘 채웠다고 해도 중간중간 빈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이 물이 내려가면서 흙이 다져지길 바라는 거예요. 자, 물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은 이렇게 골고루 계속 주는 겁니다. 주다 보면 이렇게 물이 차올라요. 이렇게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아까 분갈이 할 때 화분의 10% 이상은 남겨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은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리스타가 드립 커피를 내리듯이
물이 내려가면 다시 물을 주시고 차오른 물이 또 내려가면 또 주시고 이렇게 2번, 3번 더 주시는 겁니다. 물을 주실 때는 항상 흠뻑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화분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분갈이 할 때의 몸살은 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잔뿌리가 다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유칼립투스나 허브 종류의 뿌리를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물의 뿌리는 정말 약한데요. 잔뿌리가 나가면 바로 몸살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칼립투스나 허브 종류의 뿌리들은 잘 봐두시고 이러한 비슷한 뿌리의 식물은 분갈이 할 때에 절대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식물을 분류할 때에 예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풀 같지만 양치류인 고사리과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물을 좋아하니까 초분류처럼 그냥 배합토를 바로 쓰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금전수인데요. 잎이 두꺼운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목분류처럼 흙을 배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을 초본, 목본, 선인장으로 나누시고 잎의 두께를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얇다 하면 제가 알려드린 초본, 초본인데 누가 봐도 두껍다, 알뿌리가 있다, 그러면 목본류처럼 흙을 배합하시는 겁니다. 원리는 같아요. 물을 좋아하면 그냥 배양토, 안 좋아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마사나 펄라이트의 비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좀 예외적인 상황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작은 식물들의 분갈이 방법과 분갈이를 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 너무 쉬워요. 정말로 돈 들여서 배울 게 아니라 그냥 그 돈 가지고 계속 식물과 화분을 사셔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정말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화원에 오세요. 화원에 오시면 제가 분갈이를 같이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분갈이 시에 좀 더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